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한 줄 요약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연금저축은 수수료 비용이 적고 대신 IRP는 세액공제가 더 큽니다. 또한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 가능 상품이 다릅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이제부터 영상을 통해 보시겠습니다. 50대에 접어든 직장인에게 노후는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. 정년까지 남은 시간은 길어야 10년, 이제 더는 노후 준비를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.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요? 연금저축과 IRP 중에 나에게 딱 맞는 상품을 고르기 전 알아둬야 할 선택 기준이 있습니다. 선택 기준 첫 번째는 세액 공제 한도입니다.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세액 공제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금계좌라고 부릅니다. 연금계좌에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최대 연 1,800만 원이지만 저축 금액을 모두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연금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, 그리고 이 연금계좌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.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1년에 4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소득자라면 세액 공제 한도는 거기에서 100만 원이 줄어듭니다. 즉,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거나 근로소득이지만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연간 저축금액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IRP 가입자는 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최대 700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 가입자가 IRP에 추가로 저축한다면 세액 공제 한도가 늘어나나요?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.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저축 한도는 연 1,800만 원이고 이 중 저축 금액에 대해 1년에 700만 원까지만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최대 600만 원을 IRP까지 이용하면 최대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1억 2천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당해 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만기 시에는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금액세액 공제 대상 금액 300만 원 한도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. 선택 기준 두 번째 세액 공제 효과.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세액 공제 효과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. 연금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 공제율 또한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. 또 종합소득이 4천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,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 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 금액의 16.5%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습니다. 이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축 금액의 13.2%를 환급받습니다. 다만 실제 납부한 세금인 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돌려받습니다. 예를 들어 올해 50대로 접어든 김민수 씨가 IRP에 900만 원을 저축하면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? 이때 가정을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. 연봉이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와 5,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, 마지막으로 1억 2천만 원 초과의 경우입니다. 연봉이 5,500만 원 이하의 경우 저축금액 900만 원을 전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 이때 세액 공제율은 16.5%가 적용되므로 홍길동 씨는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납부세액이 이보다 적다면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. 연봉이 5,500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의 경우 세액 공제율이 13.2%로 낮아집니다. 저축금액 900만 원을 전부 공제받아도 최대 환급세액은 118만 8천 원으로 줄어듭니다. 연봉이 1억 2천만 원이 넘는다면 900만 원을 저축하더라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700만 원까지입니다. 이때 세액 공제율이 13.2%이므로 환급세액은 최대 92만 4천 원입니다. 선택 기준 세 번째 투자 가능 상품. 연금저축과 IRP 중 하나를 선택할 때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따져봐야 합니다. 연금저축의 경우 연금저축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는 크게 보험, 신탁, 펀드가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신탁은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신규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보험과 펀드밖에 없는 셈입니다.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하면 계좌 내에서 여러 개의 펀드를 골라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. 채권형부터 주식형까지 다양한 펀드뿐만 아니라 ETF에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. IRP의 경우 IRP에서는 예금과 보험과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부터 펀드와 같은 실적 배당 상품까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
또한 ETF는 물론 국내 상장 리츠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상품 선택폭만 놓고 보면 연금저축 펀드보다 훨씬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IRP에서는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자산에 70% 이상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주식형 펀드에 70%를 투자했으면 나머지 30%는 채권형 펀드와 같은 위험이 적은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. 반면 연금저축 펀드는 이 같은 규제 없이 주식형 펀드에 100%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추가 참고사항. 연금저축과 IRP의 수수료 차이는? 연금저축과 IRP는 수수료에도 차이가 납니다. IRP는 계좌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만 연금저축에는 이런 수수료가 없습니다. 따라서 똑같은 펀드에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IRP보다 연금저축 펀드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연금저축보다는 IRP가 세액 공제 한도가 크기 때문에 상품을 선택할 때는 이와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 한 줄 요약하자면 연금저축이 수수료 비용이 적고 대신 IRP가 세액 공제는 더 크다입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